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풀사이즈 SUV 쉐보레의 타호입니다. 최근 EB9부터 산타페 풀체인지까지 각진 디자인이 대세인데요. 쉐보레 타호는 풀사이즈 SUV로서 각진 디자인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쉐보레 타호의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호는 에스컬레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치가 비슷비슷한데요. 타호의 전폭은 2060mm, 에스컬레이드와는 동일하고요. EB9보다는 80mm가 큽니다. 전고의 경우 EB9 대비 170mm가 높지만 에스컬레이드 대비로는 20mm가 좀 더 낮은데요. 일단 전면부는 세 차량 모두 포스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본인 높이감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가장 먼저 타호부터 보면은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의 중심은 역시나 보타의 엠블럼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을 슬림하게 빼놔서 대조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편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EB9은 전기차다운 넓은 여백을 적당한 곡선과 함께 풀어놔줬는데요. 끝쪽에는 선형 라이트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선이 극단적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베일 정도의 샤프함이 느껴집니다. 이미지적으로는 쉐보레 타호가 대중적, EB9은 미래적, 에스컬레이드는 폐쇄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측면에서는 사이즈감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타호의 전장은 5350mm, 휠베이스는 3071mm로 에스컬레이드 대비로 30mm가 작습니다. EB9은 타호, 에스컬레이드 대비로 전장은 조금 부족하지만 휠베이스는 더 긴데요. 여기에 전기차임을 감안한다면 실내 공간면에서는 EB9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타호는 루프 라인부터 벨트 라인, 휀더 캐릭터 라인까지 에스컬레이드와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롬으로 마감된 22인치 휠도 뭔가 압도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차량을 보고 있으면 왠지 FBI가 내릴 것 같아요. 참고로 사이드미러 쪽 하이 컨트리 엠블럼은 최고 트림용 엠블럼입니다. 반면에 EB9은 오토폴러시 도어 덕분에 조금 더 매끈한 라인인데요. 타호 스타일의 확실한 엣지보다는 완만한 눌림으로 심심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미 부분을 역으로 꺾어낸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면부에서는 다시 새 차량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단 타호는 8기통답게 쿼드 머플러가 눈에 띄는데요.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는 에스컬레이드는 여기까지 각진 처리를 했습니다. 타호의 리어램프는 클리어 타입, 에스컬레이드도 클리어 타입이지만 이게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밤에 이 길쭉한 라이트를 만나면 정말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해집니다. 아무튼 후면 디자인에서 오히려 타호에서 디테일한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중심부 실버 가니쉬부터 눌림과 펼쳐짐, 판 변형이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반해 에스컬레이드는 조금 단순하고 EB9은 범퍼까지 심심한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세 차량 모두 4WD의 타호, 에스컬레이드는 426마력의 10단 변속으로 63.6토크이고요. EB9은 380마력의 61.2토크입니다. 토크는 그렇다 쳐도 마력에선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타호의 힘은 잠시 후 시승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력은 최대 3,402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트레일러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서 보타의 엠블럼이 바닥에 보이면은 발을 이용해서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번호판 아래쪽에 버튼으로도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모든 시트를 펼쳤을 때 722리터인데요. 적재물을 실을 때에는 에어소스가 내려가면서 전고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2열, 3열의 폴딩은 우측의 버튼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을 폴딩 시에는 2056리터, 그리고 2열 시트 폴딩 시까지는 총 34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풀사이즈 대형 SUV답게 공간은 엄청납니다. 짠! 타호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첫 느낌은 진짜 넓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지금 여기 암레스트만 봐도 아메리칸 클래스가 느껴집니다. 일반 차량의 거의 2배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로 보면은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그 양 옆으로는 버튼식 기어와 특수 수납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함은 이렇게 열고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 크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공조 다이얼도 뭔가 좀 작은 느낌이 들고요. 버튼들도 집약적으로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느껴졌던 포스감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에스컬레이드에 비하면 확실히 단촐한 구성인 것 같아요. 특히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홈커버 크기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버튼식 기어의 사용성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누르는 타입은 여기 파킹과 뉴트럴만 있고요. 후진이나 드라이브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형식입니다. 그래도 조수석과 대시보드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은 좋은 편이에요. 물론 타오도 페이스 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공개된 신형 트래버스를 기반으로 예상해보면 먼저 분리된 형태의 계기판 도입과 인포테인먼트도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계기판은 1인치가 줄어든 11인치가 되지만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17.7인치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최신 쉐보레 스타일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문제의 이 버튼식 기어도 트래버스와 동일하게 칼럼식으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요 정도만 보면은 에스컬레이드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열입니다. 타오의 상석은 2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전방에는 12.6인치 듀얼 컬러 터치 모니터는 스마트폰 미러링이 됩니다. 요거는 아이 있는 가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독립 공조 시스템과 열선 버튼,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력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는 루프 쪽에만 위치해 있는데요. 며칠 타보니까 냉난방 효용은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요. 앞자리를 최대로 밀었을 때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는 레그룸은 2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센터 통로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3열입니다. 3열은 보통 비상용이 많은데요. 타오는 오히려 2열보다 3열이 더 편안합니다. 공간은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1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여기 중앙 쪽은 루프가 파여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편의 옵션으로는 좌우측에 컵홀더와 C타입 단자가 있고요. 에어벤트는 2열과 마찬가지로 루프에만 있습니다. 3열이 풀업된 상태에서도 트렁크 공간도 넓어서 카니발과는 다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타호는 하이컨트리, 다크나이트 총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컨트리는 9,390만 원, 다크나이트는 9,500만 원입니다. 현재 등급상으로는 하이컨트리가 최고 트림이긴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블랙 보타이와 레터링, 퍼들램프 같은 외장 패키지가 추가된 트림입니다. 2023년식 기준 주요 옵션으로 2022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후방 자동 제동 시스템 등이 테크 패키지로 선택화되었습니다. 2022 대비 가격이 동결이긴 하지만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기 조합의 경우 하이컨트리에 테크 패키지 1을 더해서 9,590만 원 조합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테크 패키지 1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에이다스류가 묶인 유일한 선택 옵션입니다. 타오의 인기 조합 기준으로 EB9을 구성해보면 듀얼모터 4륜구동 어스 트림에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 들어간 21인치 휠,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들어있는 스타일과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포함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및 듀얼 썬루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오에서 보스 오디오 및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 사항임을 감안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EB9의 가격이 8,674만 원, 타오와는 916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타오가 EB9 대비 우위인 점은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그리고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와 리어 시트 미디어 등으로 주행 성능 및 2열 옵션 위주입니다. 반대로 EB9이 타오 대비 우위인 점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차로 유지 보조 2, 듀얼 칼라 앰비언트 라이트, 기아 디지털 키 2 등으로 인테리어 및 에이다스 옵션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타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우세하고요. EB9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급 수입 경쟁차와 비교해보면 타오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수립되는 동일 선상의 수입 풀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익스페디션은 1억 3천, 에스컬레이드는 1억 6천 5백, 내비게이터는 1억 5천입니다.
타오는 1억 이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특히 익스페디션의 경우 2021년부터 올 초까지 꾸준한 인상으로 8,300만 원에서 1억을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타오의 공인연비는 6.4km로 연간 유류비면 49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6000cc가 넘는 대배기량으로 자동차세도 연간 160만 원이니까 타오의 1년 유지비는 650만 원이나 되는데요. 동급 수입차들도 보통 1년에 5, 600만 원이 들기는 하지만 대배기량의 연비 꼴찌인 타오가 가장 많이 듭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 연간 100만 원 차이라고 볼 때 3년째부터는 차값 차이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타오를 타고 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시야각이 정말 높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팰리세이드나 카니발의 지붕이 다 보이고요. 흡사 두둔반 트럭을 탄 것처럼 높이가 정말 높고요.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주행 감각은 오프로드 차와 도시명 SUV의 중간입니다. 저속 영역에서는 엑셀 반응감이 약간 와일드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끝으로 가면은 부드러운 감각도 같이 느껴지고요. 데일리성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NVH 면에서는 전고도 높고 또 이제 22인치 휠이지만 로드 노이즈는 거의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윈드 노이즈는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요거는 각진 디자인에 또 높은 차체 때문인 것 같아요. 도어 실링은 외부 소음을 꽤 막아주는 편이고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참고로 타오에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게 엔진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는 8기통 중에서 일부만 써서 연비를 높여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총 200km 주행 기준 복합 실연비는 5.4km가 나왔습니다. 시내에서는 3km대가 나왔어요. 자, 다음으로 가속성입니다. 쉐보레 타오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스포츠, 오프로드, 트레일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라이트 서스펜션이라고 이게 자동 지상고 조절 기능인데요. 고속주행을 할 때는 지상고가 약 20mm 정도 낮춰지고요. 오프로드 모드일 때는 25에서 50mm 정도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 역학이나 아니면 연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오! 야! 와! 와! 아니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밟자마자 8기통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힘이 진짜 넘쳐요. 그리고 변속도 가속도 부드럽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전고 때문에 고속 안정성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네, 고속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감 가속도 좀 느려요. 와, 근데 진짜 힘이 정말 좋네요. 타오는 V8 자유흡기 6.2 가솔린 엔진에 자동 10단 조합으로 426마력의 63.6토크입니다. 이게 차체 무게 때문에 민첩하진 않은데요. 속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되 도로 상황이 된다면 끝까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팰리세이드 디젤 2대의 힘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봐도 와, 이게 터보 엔진하고 다르게 약간의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정말 부드럽고 힘도 정말 좋습니다. 야, 와, 거의 그냥 돌격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혼자 타서 정말 잘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짐과 사람을 가득 태웠을 때에도 힘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다음으로 운동성입니다. 타오에는 굽이진 길이나 미끄러운 길 등 노면 상태에 대응해서 차량의 중심을 잡아주는 전자제어 주행 안정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일리 주행에서 안정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동성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토 모드로 해놨거든요. 확실히 이게 후륜 기반의 4륜 구동이라서 그런지 정말 날렵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덩치랑 반비례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횡운동하는 느낌은 꽤나 정직한 편입니다. 전고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살짝 뭔가 약간의 롤링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불편하진 않은 수준이고요. 조향 각도가 큰 편이라서 덩치에 비해서 운전이 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차감입니다. 쉐보레 타호에는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들어있는데요.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스캔하는 기술입니다. 뭔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죠? 아무튼 노면을 스캔해서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동으로도 낮게, 표준, 높게, 오프로드 모드까지 4단계로 전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로 해두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이렇게 뒷자리에서 승차감을 느껴봤을 때 큰 요철이 있는 구간을 빼면은 에어서스 특유의 차들처럼 폭신함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뭐가 큰 요철을 넘었을 때에는 약간 와일드함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쭉 항속을 하다가 이렇게 쭉 항속할 때는 정말 부드러운데요. 약간의 이런 굴곡진 노면이나 아니면 크랙이 있는 도로 이런 데에서는 살짝 와일드함이 남아있는 수준이고요. 첫 충격은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지만 잔여 충격이 조금 남는 타입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2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치고는 준수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쉐보레 타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타호의 에어백은 앞좌석 센터 에어백을 포함해서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미국 NHTS 기준 별 4개를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 및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일부 자동 세차기 진입 불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수입 초기 물량의 전 후방 주차 감지 센서와 후방 AEB 임시 삭제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쉐보레 타호 어떻냐? 일단 타호가 그렇게 잘 팔리는 차는 아닙니다. 타호의 작년 판매량은 387대, 딱 살만한 사람들만 산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 트렌드는 사이즈업입니다. 풀체인지 때마다 차들의 크기는 커져가고 우리나라도 EB9을 기점으로 풀사이즈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즉, 시장은 더 큰 차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타호는 더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호의 장점으로는 크기 대비 가성비 있는 가격대와 준수한 옵션, 단점으로는 ADAS 부족과 낮은 연비입니다. 아무튼 사이즈업 시대에 재평가할 만한 차, 쉐보레 타호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